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페이지는 51페이지고요. 구독자의 질문은 한 줄입니다. 한 줄. 그래서 제가 구독자의 사연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인물이 들어간 목표 슬라이드를 돌려도 되나요? 네,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한 줄 질문. 슬라이드 기법에 대한 질문인데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특정 인물은 사랑하는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루고 있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새로운 장의 소주제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특정 인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 제가 종종 받거든요. 종종 받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기법, 심상화 기법을 적용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끌어오는 그런 심상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트랜스서핑 원리의 입장을 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 일상에 다시 적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딤의 답변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특정 인물을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해서 돌리지 말아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인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배경을. 자, 트랜스서핑에서 이제 가능태 개념이 나오잖아요. 가능태 공간. 다시 부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 고전적인 트랜스서핑 개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들어가니까요. 가능태 공간에는 없는 게 없죠. 없는 게 없어요. 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정보체, 가능태 공간. 그런데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봤더니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옵니다. 아직 영혼이라고 그러면. 제가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 심리맨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에서 이 영자를 지우고요. 혼 하나를 채택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자, 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람은 몸이 있죠. 육신, 육체.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머리 만져보세요. 손 만져보세요. 있죠? 저도 몸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몸뚱아리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죠. 이 시체예요, 시체 그러면. 자, 그래서 몸뚱아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혼이 들어와 있어요, 혼이. 혼은 소울이죠, 소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정신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혼이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 곧 자아라고 할 수 있죠. 자아는 곧 자기 정체감, 자아 개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고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사람에게 한 사람이 얘기해도 10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른 이유는 이 혼이 각자 고유의 권한대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혼이 무시당했다, 몸뚱아리만 존재한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어디서 그래요? 교도소에서 그러죠. 아니면 군대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특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혼이 존중받는, 혼이 중심이 되는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는 다 제각기 자기만의 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펜듈럼의 세상에 우리가 포획되면 어떻게 돼요? 이 혼이 펜듈럼의 의도와 의지대로 끌려다니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이 혼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트랜스퍼가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무튼 우리는 몸이 있고 혼이 깃들어 있고요. 거기에 또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 세 부분은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이 있는데 가능태 공간에는 이 영혼이 없다. 즉 혼이 없다.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해 드릴게요. 자의식,
자의식이 없다. 그리고 생명이 없다. 인격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단어로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제 개념이 이해되시죠? 가능태 공간에는 영혼이 없다. 가능태 공간에는 혼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가능태 공간에도 여러 가지 어떠한 특정한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버전들이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그 무수한 특정 인물에 대한 다양한 버전은 혼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틀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틀. 자, 그럼 이 틀에 대한 개념을 또 다른 용어로 번역해 드릴게요. 틀은 다른 말로 육체라고 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가능태 공간에서는 껍데기 또는 마네킹, 이건 이제 타프티에서 얘기하는 개념이죠. 마네킹 또는 허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실제, 실상과 반대된 개념으로 허상.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형체로는 존재하지만 혼은 들어있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껍데기다. 우리가 내 다양한 버전이 가능태에 존재하는데 그러한 버전들로 갈아탄다는 얘기는 그러한 특정한 껍데기 안에 누가 들어가요? 내 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시간 안에서 얘기할 땐 변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나와 관련된 것이지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 이 혼은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내 혼을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물론 펜듈럼이 흔들긴 하죠. 그러나 흔들려도 이 혼이 빼앗기는 건 아니에요. 예, 교란당하는 것이고 이용당할 수는 있어도 이 혼은 여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혼이 나간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빙의, 귀신 들림 이런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역시도 혼이 완전히 없고 사라진다는 개념보다는 혼이 굉장히 허약한 상태가 돼서 힘을 잃는 상태, 집의 주인 위치를 잃은 상태가 되는 거지 혼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혼이 나가면 그것은 그 사람은 생명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냥 육체만 남는 거죠. 그래서 혼은 우리의 생명의 중심, 우리의 자아의 핵심이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육체를 놓고 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혼을 따라서 우리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지언정 혼을 놓고 나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곧 혼이 우리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능태 공간에는 이 혼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틀이 존재한다. 마네킹으로만 존재한다. 정지된 상태에서 마네킹으로만 존재한다. 자, 이 개념을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러면 꿈을 꾼다 그러죠,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을 트랜서핑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꿈이라는 것은 현실과 반대된 그냥 꿈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이다. 가능태 공간의 현실이다. 많은 가능태 공간을 우리 영혼이 여행하고 오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가능태 공간을 여행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 혼이 가능태 공간 들어가서 여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몸을 떠나서. 그렇죠? 그런데 혼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 중심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가능태 공간에서 만나는 그 무수한 장면들과 무수한 사람들, 인물들은 뭐예요? 바로 마네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네킹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특정한 꿈 안에 존재하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냥 움직일 따름이지 그 안에는 혼이 들어있진 않다는 겁니다. 왜냐? 거기는 가능태 공간이지 물질적 현실이 아니거든요. 물질적 현실 안에 들어올 때 혼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고 가능태 공간에는 틀로서 존재한다. 마네킹으로 껍데기로 존재한다. 그리고 가능태 공간은 그 껍데기들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 껍데기들이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태 공간에 혼을 가지고 들어간 내가 이 공간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 곧 자각몽을 꾸게 되면 이 안에서 마음껏 사람들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마네킹이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먼저 이제 크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과 혼. 예. 가능태 공간에는 틀들이 존재하고 현실 공간에는 혼이 존재한다. 그런데 가능태 공간엔 틀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현실에서 아무리 특정 인물을 심상화를 한다 한들 그것은 그 틀에 불과하다. 만약에 내가 특정한 인물에 대한 심상화를 해서 그 원하는 모습을 현실에서 내가 구현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 이 사람과 썸을 탔으면 좋겠어. 이 사람과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어. 자, 계속 심상을 했어요. 심상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현실에서 접점이 생기고 썸을 타게 되고 만남이 성사됐어. 와, 계속 심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나한테 반하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틀이 현실에서 구현돼서 나에게 다가오긴 했는데 문제는 현실은 틀만 존재해요? 아니죠. 혼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혼은 누구 거예요? A라는 사람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의도가 있고 이 사람의 의지가 있고 이 사람의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상화로 이걸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이 사람 고유의 현실에서의 이 사람의 몫이에요. 이걸 내가 심상화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아무리 내가 심상화를 해서 이 사람의 현실에서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만나서 커피숍을 가서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심상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능태 공간을 향해서 특정 인물을 심상화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이냐? 이제 두 번째 답변이에요. 이것은 단지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네. 이건 뭐와 같냐? 영화를 봐요. 그럼 여기 멋진 배우가 나와. 아, 이 역할이, 이 배역이 너무 멋있어, 이 배역이. 그래서 나는 이 배역, 이 주인공한테 완전 매료됐어요. 근데 현실에 나와서도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배역을 맡은,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가 마치 이 극 중의 캐릭터와 동일한 인물일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좋아해요. 그래서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살아보세요. 어때요?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예, 똑같아요. 더 심할 수도 있고요. 착각이죠, 착각. 예, 그래서 팬들, 예, 팬들과 예, 그 팬의 대상이 되는 스타와 결혼한 케이스도 있죠? 어때요? 구박을 많이 해요, 나중에. 스타를. 예. 알고 봤더니 그런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 허상과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허상을 불러오면 안 돼요. 허상을 불러오면은 환상이 깨지게 돼 있어요. 돼도 예, 그것이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딤의 답변은요, 이제 53페이지에 나오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트랜서핑 원칙에 반하는 일이다. 네, 트랜서핑 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다. 이것은 왜? 내가 특정한 사람을 심상화하려는 마음의 의도가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트랜서핑의 원리가 아니죠. 트랜서핑의 규칙이 뭐예요?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따로 똑같이 아닙니까? 이것에 위배되는 겁니다. 네, 이것은 현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조종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후폭풍을 주의하셔야 돼요. 부메랑이 날아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실, 나만의 세상, 나의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고 만들어 나갈 뿐이지 특정한 사람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사유해서도 안 되고 소유해서도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진한 사랑, 러브스토리를 펼쳐나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메랑을 맞게 돼 있어요. 그 부메랑을 맞고 정신을 차리면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원망, 시비, 질투, 분노하면 또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걸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그래서 바딤이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대안을. 특정한 인물에 대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심상화를 하고 싶으냐? 자, 그러면 두 가지 대안. 첫 번째. 현실에서 특정한 좋아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특정한 인물이 있다면 심상화를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프레일링을 적용해라. 프레일링은 사람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값없이 에너지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요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놀부심보가 아니라 흥부심보로 프레일링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냥 줬는데 그냥 오더라 이거 아닙니까? 보너스로. 예,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데 받으니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프레일링을 해라 이거죠. 프레일링을. 네, 현실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게 뭔지 그 사람에게 에너지 선물을 해라. 에너지 선물을. 이러쿵저러쿵 기대하지 말고 이러기를 저러기를 기대하지 말고
값없이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 행복한 모습, 좋아하는 모습, 그것을 그려주고 에너지를 보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이건 단지 맞춰주란 뜻이 아니에요. 기꺼이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가 충분히 있을 때라야 프레일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프레일링을 해라 이겁니다. 프레일링. 현실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프레일링을 해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뭐예요? 짝사랑만 하지 말고 다가가, 부딪혀, 이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짝사랑 하죠. 짝사랑 전문가 혹시 계세요? 제가 옛날에 짝사랑 전문가였어요. 초등학교 때. 진짜 짝사랑을 아주 찡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알아요. 이러한 짝사랑에 자꾸 빠지게 될 때 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트랜서핑을 잘못 만나면은 이런 심상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콤하게 그냥 몽환 쪽으로 짝사랑에 빠지지 말고 상처가 나더라도 부딪히는 사랑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무대뽀로 돌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무대뽀로 돌진하라는 게 아니라 프레일링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제 대학원 시절에 그 동기가 있는데 방송 작가였어요. 뭐 스크립터라고 그러죠. 라디오 방송 이렇게 대본 쓰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뭐 몇 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지 몰랐는데 카페에 데려가더니 갑자기 옆자리로 오더니만 이제 저를 좋아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면서 저에게 대답을 요구하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어영부영 우물쭈물 좀 이러고 있었더니 성질을 내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 그러면서 막 뭐 옷을 붙잡고 막 뒤 흔들더니 혼자 기분 상해서 나가버리더니 이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폭풍처럼 이렇게 지나간 시간이어서 제가 얼떨떨했는데 그렇게 무대뽀로 돌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상처나도 부딪혀라 이 얘기는 그렇게 무대뽀로 돌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셨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두 번째로 이제 바딤이 대안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특정한 인물을 막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심상화를 하는 거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 인물이 들어간 슬라이드를 돌려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이러이러한 성격을, 뭐 이러이러한 외모를 가진, 이러한 사람. 근데 그게 특정인은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형태, 뭐 이러한 뉘앙스, 이러한 분위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심상화를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하나의 틀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틀이 형성이 되면은 나에게 이 틀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를 서성이고 스쳐갈 때 이 틀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이 띠디디딕 하고 발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 바딤의 답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바딤 답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개념은 뭐냐면은 첫 번째 개념은 혼과 틀. 이 개념입니다. 혼과 틀. 뭐 책에서 이제 영혼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의 개념을 이제 가미를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혼과 틀. 네. 틀은 다른 말로 마네킹입니다. 타프티 개념에서요. 그래서 혼과 틀 또는 마네킹.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고전적 트랜서핑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설명을 안 하거든요. 요걸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틀에 들어가서 원하는 나의 버전이 되는 것은 내 혼의 의도대로 가능합니다. 네,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타인의 틀을 현실로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막 만들어낸다?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 타인의 혼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의 의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혼과 틀의 관계를 잘 이해하세요. 이걸 이제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면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를 바꾸려는 심상화는 잘 안 통합니다. 네. 상대를 바꾸기 위한 심상화를 막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진짜. 심상화가 아니라 실망화가 돼요, 실망화. 그러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나를 바꾸기 위한 심상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상대방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상대방한테 어떤 기대나 요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에너지 선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프레일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프레일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에 집중하시란 얘기죠.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하셔야지 내 에너지가 지금 너덜너덜해서 휘둘리고 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에너지 상태인데 이것을 또한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요구하고 기대하게 되면은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갈등의 에너지가 더 골이 깊어지게 되고 펜듈럼만 좋아하는 일이 생겨요. 이런 방식으로 프레일링을 하면은 놀부심보가 돼서 또 부메랑이 날라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감 대화도 우리가 프레일링이 돼야 되는데 공감 대화를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혼과 틀의 관계 요거를 잘 이해하셔서 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정리해드리고 싶은 개념은 사랑과 짝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사랑을 원하죠? 그런데 짝사랑에 머물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짝사랑을 조금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짝사랑 전문가였다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짝사랑은요, 짝사랑으로 시작해서 짝사랑을 하다가 짝사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 때로는 이제 아련히 아득히 남아있는 달콤한 추억으로, 예, 이렇게 이제 뭐 남아있다면 이건 뭐 아름답죠.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떠올릴 때 막 가슴이 설렌다? 아유, 그러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짝사랑으로 남는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사랑을 못하니까 짝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못하고 짝사랑을 할 때 이 간격, 여기에 뭐가 있어요? 행동이 있잖아요. 행동. 시도. 그죠? 부딪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못하게,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뭐예요? 상처받을까 두려워, 나는 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뭐 이거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또 여기 가 있어.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속만 태우는 나날을 보내. 그 속만 태우는 나날. 이 속을 태우다 보면 이제 속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련한 추억으로, 설레는 추억으로 남는 경우가 아니라면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산염체를 계속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 상상을 하잖아요. 공상을 하고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짝사랑에 계속 빠져버리면. 그래서 사람에 대한 중요성만 커지고 외적 중요성이 커져서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은 계속 커지고 결국은 부메랑이 날라오는 거예요. 균형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짝사랑을 주의하시란 말입니다. 사랑은 좋은 거다? 아닙니다. 짝사랑이 잘못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면 우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울에. 자존감은 계속 하락하고요. 이러한 짝사랑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네, 이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심리면의 관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인을 향한 심상화에 주의할 것. 자, 이것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특정인을 향한 심상화, 그 사람을 끌어오려는,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러한 심상화,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런 방식의 심상화는요, 상대방도 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의지가 있고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동을 하거든요. 교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 작동, 서로 간의 교류에 의해서 이게 잘 되면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전이가 돼서 인연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이제 로또 같은 경우고요.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사념을, 과도한 사념을 계속 일방적으로 방사를 하면요, 끌어오려는 방사 말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사념을 계속 방사하게 되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의도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불편감을 느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건 예민한 사람일수록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54페이지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누군가를 슬라이드에 넣어 돌려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그것을 감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짝사랑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면은 여러분들만 손해다. 그리고 원하는 관계가 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짝사랑은요, 참사랑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달콤 쌉싸름한 방해꾼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랑. 딱 내 수준에 맞는 만큼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딱 내 수준에 맞는 만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면 이만큼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이면 내가 이만큼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검은색이면 검은색인 에너지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눈부시게 빛나면 눈부시게 빛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유유상종의 원리죠.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수준이란 말을 썼는데 이 수준은 현실에서 말하는 그러한 외적인 스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관건적인 것은 내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쉬운 얘기로는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깊은 차원에서는 에너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주파수와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공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나는 왜 이런 인간들만 꼬이는가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정리하고 벗어나서 성장할 때 여러분들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엮이는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펼쳐지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고 백방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쫓아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급할수록 더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그냥 막 결혼하잖아요. 물론 나 자신을 여러 장면들에 노출시키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자꾸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막 나 배고파요. 나 외로워요. 이거 이제 막 흘리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엮이고 꼬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에 충실한 게 가장 좋습니다. 내 삶에 충실하세요. 즐기세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꾸면 그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성이죠. 다 자성의 원리. 내가 강해지면 자성이 커지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꽃을 피우면 꿀벌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제발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도외시하고 계속 이러쿵저러쿵 원망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쫓아다니고 갈구하고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좋아도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좋아도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인연 만나서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원리로 봤을 때는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눈앞에 있는 걸 당장 붙드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딱 내 수준에 맞는 만큼 만나게 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을 할 게 아니라 자기를 책망할 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감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세요. 이제 자책할 때마다 자책을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기를 책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책임을 다시 되찾는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책을. 그런 의미의 자책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성이 제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왜곡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말로 거품, 환상, 콩깍지를 안 씌운단 말입니다. 그럴 때 형성된 관계가 굴곡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평탄할 수는 없겠지만 큰 굴곡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성이 지나치게 들어가서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관계는 예측 불가. 너무 좋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혼 때 이혼 얘기가 나와요. 신혼 때 도망가요. 짐 챙겨서. 연락 끊고. 첫날 밤에 틀어집니다. 결혼식장에서 헤어져요. 청첩장 만들고 찢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좀 살게 됐어요? 살아보니 너무너무 다른 면을 봐요. 그냥 다른 면은 다 보이죠, 당연히. 근데 해도 너무 다른 면이 보여요. 말하자면 이제 반전 매력이 아니라 반전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가 뭔가에 크게 중요성이 들어가서 균형력이 깨진 상태였구나. 다른 말로 내가 뭐에 씌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빨리 그걸 되찾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 지나간 걸 가지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현실이 계속 지속된단 말입니다. 빨리 깨우쳐야죠. 깨우치라고 있는 환경이에요, 모든 건. 자, 이걸 잘 유념하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특히 이걸 유념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립니다. 자, 결혼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결혼에 대한 중요성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결혼은 그냥 절차, 과정입니다. 과정. 근데 우리는 결혼식에 목을 매. 결혼이라는 것에 목을 매. 결혼 왜 해요? 부부로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살려고. 동반자 만나서 평생 함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문제보다 결혼, 저 사람과 붙는 거, 저 사람과 그냥 붙는 거, 연결되는 거. 자, 파이프를 연결했어요. A에서 B로 파이프를 연결했어요. 그럼 물이 흘러. 여기가 어떤 물인지 알고 연결을 해야죠.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뭔가 이렇게 붙여서 연결돼서 다니니까 나도 뭔가 연결됐으면 좋겠어. 뭔지 보지도 않고 그냥 파이프 색깔이 이뻐서 됐어. 알고 봤더니 여기서 들어오는 물이 나를 괴롭히네. 본질을 보지 않고 껍데기에 현혹된 거예요. 펜듈럼의 작용도 있죠. 요즘 결혼식 보면 그냥 콘서트더만요, 콘서트.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면 뭐합니까? 결혼 생활이 화려하지 않고.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나 행복하자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자원봉사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중요성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조급함. 결혼에 대한 중요성 왜 들어가요? 조급함.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노처녀노총각으로 그냥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조급함. 아이고, 이제 30이네. 아이고, 이제 40 넘어가네. 이러다가 애도 못 낳으면 어떡하지? 이제 날 결혼정보센터에서 받아주지도 않네? 조급함. 눈이 머는 겁니다, 조급함에. 네. 다음 뭐예요? 현실 도피수단으로 삼을 때 중요성 들어가는 거예요. 원가족의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탈출구로 결혼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피난처가 될 줄 알고 갔는데 피해처가 됩니다. 피해처. 왜 그래요? 중요성이 들어갔어요. 도피처로 생각을 했다고요. 이해는 됩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는 하지만 이치에 어긋나면 결과는 이치대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권위에 대한 복종.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저 표현합니다. 순종은 기꺼이 하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무서워서, 거부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권위 복종. 부모님 또는 일가 친척 또는 아는 분 소개해줬어. 거절을 못해.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하는 거예요. 싫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 소개해줬으니까 불행하라고 소개해주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옛날에는 보통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중매를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살아요. 왜 살아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혼이라는 것은 금기시 되는 거였으니까. 자,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예, 그 대신 화병을 좀 얻죠, 화병. 예. 근데 오늘날 이제 세대가 바뀌었고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못 견디는 거야, 이제. 예. 눈을 떠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권위에 복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거절을 못해. 선택을 못해.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도 나오질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기독교인인 분들 경우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하시는 분들 있죠?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게 도움이 된다, 뭐 정확히 이런 사람 만났다, 이렇게 응답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의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예,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인물에 대한 심상화와 같은 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는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시면. 그러니까 아까 심상화 얘기할 때 특정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했죠? 그런 형태로 하신다면 괜찮습니다만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러한 기도가 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설정한 하나님의 뜻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맞는 배우자를 여기 있다 이렇게 예비해 놨어.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안배였어요.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간청하기 시작해.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주님 주시옵소서 했어요. 전혀 듣질 않아. 그리고 오로지 듣는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면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비한 사람을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안 돼. 계속 이거 달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체크리스트에 의한 사람이 나타나. 근데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고 안배한 게 아니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 예. 예를 들면 이제 저 사람이 오늘 제가 퇴근하기 전에 저 사람이 불러서 식사를 하자는 말을 하면 저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조건을 걸어버렸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데 너 왜 그러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남자분이 별 의미 없이 이거 식사 뭐 하고 가실래요? 했는데 옳거니 하면서 이제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저 이 사람과 결혼할게요. 아닌데 너 그러고 아닌데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일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주제 넘은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제 넘은 해석. 이런 형태가 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의 견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도움받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은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항목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 항목을 적었다면 그 항목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사람이 제가 되어주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과 잘 맞는 그러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나를.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을 안배해 주시든 제가 그 사람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한 지혜가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딱 들어맞는 사람은 없어요. 이 체크리스트 10점 만점에 10점 맞았다고 딱 들어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줄 알고 결혼했죠. 어때요? 딱 들어맞긴 했어요. 딱 들어맞긴 했는데 딱 들러붙어서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들러붙어서.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부족한 내가 함께 서로의 관계를 경영하기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 이게 커플이고 이게 부부죠. 자, 이런 관점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오늘의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